예, 기계안전공학 5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에서는 이제 수공구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. 자, 근본적인 재해 방지 방법 없을까요? 예, 제일 좋은 건 뭐이겠어요? 손을 위험구역 또는 그 금형 사이에 아예 접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죠. 그러나 실제로 그 손작업에 의존해야 되는 프레스 작업에서 금형 사이에 그 손을 넣고 작업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. 이럴 때 손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피가공제 또는 이 가공제를 그 송출한다거나 추출할 때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? 이제 공구를 써야 되겠죠. 그래야 어때요? 이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어요? 자, 그러면 우리가 쓰는 공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공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밀대 뭐 이렇게 생겼네요. 갈고리류, 요 핀셋 집는 거죠. 그다음 플라이어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건 진공컵류, 진공으로 이렇게 흡입해서 그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이게 진공 앞에 장치들이죠. 그다음 마그넷은 이제 얘들이 말 그대로 마그넷이죠. 됐나요? 이걸 진공컵, 이렇게 백형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의 안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우리는 제일 좋은 게 금형도 아주 안전한 금형을 채용하면 제일 좋겠죠. 하지만 이제 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금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겠어요? 이제 울을 만드는 건데요. 이 울이라는 게 안전 울이죠. 자, 이 울을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는데요. 그 고정 방법이 하나는 그 기계 자체에 그 안전울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죠. 두 번째는 금형에다가 이 안전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울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개의 나사를 이용해서 이제 견고히 고정해야 되는데 용접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 이제 금형의 안전화면 울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만약에 겹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즉 상형하고 하형 울 사이에 겹치는 정도가 없으면 얘는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겹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겹치는 정도가 얼마? 12mm 정도 겹치게 해서 이 손가락이 또는 신체 일부가 그 금형 사이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이 상사점은 요 램이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. 상형과 하형과의 그 간격, 그다음 포스트하고 부시의 간격, 이럴 때는 적어도 얼마? 그 틈새가 8mm 이하가 돼서 뭐가 안 들어가요? 손가락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. 여러분들 한번 그 성인의 손가락 두께를 한번 자로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. 대략 8mm 정도면
손가락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 다음 이제 금형 요 설치를 봐야 되는데요. 금형을 설치할 때 설치 상태를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요.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다이 홀더라고 되어 있는 건요, 다이를 고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볼스터예요. 뭐 볼스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테이블 위에 뭐죠, 금형을 고정할 수 있는 보조 플레이트죠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는 거면 여기 볼스터하고 펀치의 직각도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 펀치고요, 여기가 펀치고, 그리고 여기에 볼스터예요. 얘들 각도는 항상 몇 도가 돼야 돼요? 예, 90도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직각도를 확인을 해야 돼요. 그 다음 이 펀치하고 다이, 얘가 다이죠. 여기 한번 볼까요? 이게 다이인데 이게 다이예요. 다이 금형이죠. 이놈은 수평이 돼야 돼요. 그렇죠? 이렇게 그게 뭐죠? 얘가 평행이 되지 않으면 요 펀치하고, 그러니까 이게 요놈이 펀치하고 요 금형인데 얘처럼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군요. 요놈이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얘들은 어때야 돼요? 여기 평행해야 된다는 거예요. 요놈이 평행하지 않으면 각이 생기죠. 그러면 안 되죠. 자, 그 다음 여기 한번 또 다른 거 살펴볼까요? 요 펀치하고 볼스터 평행도 요 어디 갔나요? 예, 여기 금형이니까 이게 좀 뭐죠? 요놈이 볼스터잖아요. 이게 볼스터잖아요. 이게 볼스터. 그리고 이게 뭐죠? 저게 뭐죠? 이게 뭐야, 펀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금형 상형이죠. 이게 상형이 부착되어 있는 요게 이제 이게 뭐야, 그 펀치잖아요. 그럼 뭐 요놈으로 더 보는 게 더 낫겠네요. 이놈도 살펴보면 펀치하고 요 다이뿐만 아니라 요 펀치하고 요 볼스터, 그리고 펀치하고 요 다이, 얘들 사이에는 항상 어때야 돼요? 평행해야 돼요. 그쵸? 그 다음 여기 생크, 이게 자루죠. 이게 이걸 생크라고 그래요. 생크, 이게 우리말로 하면 자루예요. 이거 자루 손잡이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요 펀치하고 요게 펀치 아니겠어요? 요게 이놈이 펀치잖아요. 그리고 저 뭐죠? 다이, 여기 다이, 어디 갔어? 예, 여기 쉔크홀, 요 쉔크홀하고 요 펀치, 요놈 사이에 요것도 각도가 뭐가 돼요? 항상 직각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수직과 평행이 만나는 점은 항상 직각이 돼야 되고요. 평행과 평행이 만나야 되는 점은 항상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. 그래서 이걸 꼭 뭐죠?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요 금형의 탈락 또는 운반에 의한 위험 방지 이렇게 됐는데요. 자, 아까 앞에서 볼스터라는 얘기를 했어요. 자, 요게 뭐죠? 요게 볼스터예요. 볼스터. 자, 이 볼스터를 보면요, 여기 뭐가 돼 있죠? 여기 T홈이 돼 있어요. T홈. 이 T홈이 뭐죠?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볼트의 머리가 이 사각으로 돼 있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딱 끼워 놓을 수가 있어요. 여기 T자로 돼 있는데 딱 끼워 놓으면 얘가 빠지지가 않아죠.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? 이렇게 빼야 돼요. 그래서 너트로 꽉 채워 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죠. 자, 이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설치하는 이 프레스 기계의 T홈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렇죠? 그 다음 이제 이
안길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 엣지서부터 어디 여기까지 이 기럭지는 볼트 직경에 적어도 몇 배 이상 되래요? 예, 3배 이상. 이 엣지에 걸리면 안 되죠. 충분히 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 엣지에 저 뭐죠? 길이가 볼트에 볼트 직경이 호칭 직경이에요. 이 직경도 호칭 직경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예, 순나사의 뭐예요? 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볼게요. 금형을 운반한다거나 아니면 운반할 때 이 형이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대판 또는 안전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. 여기 뭐죠? 이게 금형이잖아요. 여기 다이잖아요. 자, 이때 여기에 뭐이겠어요? 밑에 된 대판이겠죠. 그리고 얘들이 핀이겠죠. 예. 이때 이 금형이 어긋나지 않도록 요 대판이나 안전핀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. 이때 그리고 요 프레스 기기에 압입 능력, 우리가 이 프레스의 능력을 표시하는 방법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.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압입 능력 해서 이건 단위를 톤으로 쓰죠. 그다음 토크 능력이 있었고요. 또 일 능력이 있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압입 능력이기 때문에 프레스 기기의 압입 능력, 그리고 길이, 물론 그 변의 길이니까 그 전후 좌우, 전후는 이건 폭이 될 거고요. 좌우는 길이가 될 거고, 높이 변의 길이죠. 그리고 총 중량, 그리고 상형 금형의 위쪽 거죠. 상형의 중량,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금형의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? 안전핀하고 여기 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안전핀이 평행으로 되어 있지 않죠?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안 돼요. 여기도 이렇게 됐죠. 그리고 여기 보면 고정용이요 크램프가 여기 보면 부하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. 휨이 발생했다고. 이러면 안 되고요. 여기도 보면 높이가 다르죠? 예, 안 되고요.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? 여기 보세요. 자, 이런 경우도 요 핀을 요거죠?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들었나 한번 봐보세요. 얘가 평행하게 균일하게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여기 형태를 변형시켜 놨어요. 이해하셨어요? 자,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 요거는 오케이, 얘는 안 되죠. 이놈을 어떻게 만들었어야 돼요? 요거 이런 형태로 요철을 줬어야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, 요 금형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요 핀 어디 있나요? 요 핀들이 뭐 피어싱 핀도 있고, 그리고 여기 핀들이 여기 파일럿 핀도 있네요. 이런 핀들, 여긴 또 이성 핀이 있네요. 그렇죠? 이런 핀들, 맞춤 핀들, 이런 것들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, 인서트 부품들은 끼워 넣은 것들은 어찌 해야 돼요?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캡이나 우리가 이제 이런데 여기는 여기 구동 캡이 있네요. 이 캡을 씌워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. 이 캡이나 여기 구동 캡, 이런 것들이에요. 그 밖에 충격이 반복되어서 부가되는 경우, 얘네들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어야 돼요. 자, 여기 완충 장치 어떤 놈들이 있을까요? 이건 컵 가이드가 있고요. 이게 스프링인 것 같은데요.
되게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 금융 파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금형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은요, 항상 뭐 하면 안 돼요? 느슨하게 되면 안 돼요. 즉 무슨 이야기냐면, 얘들이 항상 어떤 영역 내에 있어야 돼요? 조립했을 때 탄성 영역. 그래서 탄성 영역 내에 있어서 좀 큰 힘이 가해져서 살짝 변형이 일어났다고 해도, 여기 탄성 영역 내에서 변형이 일어나니까요,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꽉 조여져서 어찌 돼요? 방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.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볼트를 락너트를 쓰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여기서 거기까지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네요.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금형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대책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금형을 해체하는데요. 이제 금형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요구에 맞춰서 다 쓰고 나면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 금형이 다르잖아요. 하여튼간 금형이라는 게 그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도록 새로운 금형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해체 조립하는 과정들이 번번이 일어날 거예요. 그래서 금형 해체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안전공학 측면에서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우선 전원을 차단해야 되겠죠. 그 다음 운전 선택에 필요한 키 스위치 있잖아요. 우리가 그 하다못해 에어컨을 본다거나 뭐 아니면 히터를 본다거나 해도 거기에 키 스위치들이 있잖아요. 뭐가 있죠? 뭐 강약, 정지, 뭐 미풍,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이 키 스위치를 항상 어디로 만들어야 돼요? 정지 상태에 놔줘야 돼요. 그리고 안전 블록 있는 기계들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기계 설비 보존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. 그 관점에서 보면 항상 기계 주변에는 뭐가 잘 돼 있어요? OS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정리와 정돈이 있죠. 그래서 정리 정돈을 해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슬라이드, 이제 상형이죠. 상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밑에 하사점까지 내린 다음에 해야지 상형 꼭대기에 놓고 내리는 그런 이상한 짓은 안 하죠. 왜냐하면 운동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한 낮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작업하기 편하고. 그래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내릴 준비를 해서 상형을 내려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하사점까지 내린다는 건 상형을 하사점까지 내린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왔으면 그제서야 이제 상형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안전공학적 측면에서 해체 순서를 이런 방법으로 정한 거예요. 그 다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꼭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, 우리가 안전공학과잖아요. 그래서 안전 업무를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될 건데요. 요 담당할 때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. 자, 프레스나 이 방호 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,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? 안전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들이죠.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? 필요한 조치를 요구를 하시거나 직접 처리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 전원 스위치를 우리가 설치했을 때 이 열쇠를 누가 관리하냐면 그 작업자가 함부로 관리하게 하면 안 돼요. 안전 담당자가
열쇠를 그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, 그리고 금형의 부착 해체 또는 조정 작업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커니즘, 그러니까 기계가 어떻게, 프레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, 또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또한 뭐 설치 또는 해체가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겠죠. 이게 여러분들의 중요한 임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한다거나 금형을 설치하기도 하지만,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후에 우리는 무슨 작업을 거쳐요? 이제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. 자, 그때 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. 자, 금형을 설치할 때 뭐부터 해요? 하형부터 이제 잡고, 그쵸? 하형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무거운 금형의 받침은, 이 받침이라는 게 아까 대판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. 아니면 그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어떤 부가 장치들이 있겠죠. 여러분들 그 금형을 보시면요, 금형이 플라스틱 금형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리고 금형 보면 조그만 것도 있지만 큰 거는요,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만큼 크고 그만큼強도가 높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인력으로 하면 안 돼요. 무거운 금형의 받침 같은 거, 이런 거 받쳐야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들고 있다거나 그런 거 하면 나중에,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안하죠. 그 다음에 이제 금형 부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하사점을 확인해야 되겠죠. 그렇죠? 그 하사점이라는 게 그 상형이 내려왔을 때 제일 아래까지 내려올 수, 그 금형의 하형까지 내려올 때 그 얼마나 내려오는지가, 하사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. 물론 한 번에는 잘 안 될 거니까 여러 번의 모순 과정을 거쳐요. 이제 조정을 하면서 하사점을 확인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? 금형을 설치한다거나 조정할 때 그 동력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죠.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여기 동력을, 여기 보니까 여기 페달이 있잖아요. 이 페달을 우리가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여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돼요.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? 이게 형태가 무슨 자로 되어 있어요? 이렇게 보니까 U자 되어 있지 않아요? 예. 그 다음 금형을 이제 체결을 할 텐데요. 우리가 볼트를 체결할 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어떻게 대각 형태로 힘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죠. 그래서 균등하게 체결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경우가 하나 있잖아요. 그 하형도 금형이요, 상형도 금형인데 금형이 중량물이잖아요. 혹여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불시 하강에 대처하기 위해서, 그죠? 그 불시 하강이 그 하사점까지 내려왔을 때 그 불시에 하사점까지 내려오면 큰일이 나잖아요. 재해가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?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안전 블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불시 하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블록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설치나 조정할 때 이런 수칙들을 여러분들이 꼭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프레스 작업할 때 이 안전 수칙인데요. 이건 그냥 아이고 하고 간단히 넘길 수 있지만,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는 것들 보면요, 우리가 일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
어때요? 가벼운 거 이렇게 몇 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 300대 1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얘가 언제 가벼운 것들이 여러 번 일어나다 언젠간 결정적인 재해가 일어나잖아요.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? 꼭 지켜야 돼요. 그래서 수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이 수칙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운전 중에 여기 운전 가공 중이잖아요. 운전 중에 수칙이니까요. 운전 중에 절대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죠? 금형, 상형과 하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. 그 신체 일부라는 게 이제 손이겠죠. 그렇죠?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작업 매뉴얼도 있지만 그 장치 또는 기계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?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 작업 절차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작업 표준인데요. 그래서 지시된 작업 표준을 지키면서 요 안전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다발 작업을 제외하고는 이 1회마다 페달을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발에서 떼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걸 못 모르고 또 부주의로 이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? 뭐 상형이 작동한다든가 그러면 그대로 재해가 일어나겠죠.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이거 간단한 거니까 하고 손으로 뭘 하면 안 돼요.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? 공구를 쓰셔야 돼요. 그렇죠? 여기 이제 뭐 보니까 부품이 끼어들었다거나 부품 아니면 뭐 스크랩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끄집어낼 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는데 공동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책임자를 선정을 해야 돼요. 자, 책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정말 재해가 크게 일어나요. 저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도를 한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중단할 때는 그냥 그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되고요. 이 기계를 정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공제 얘들을 전부 다 그 제거를 해줘야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뭐 필요한 여기 주유라고 되어 있지만 윤활유죠. 윤활유나 아니면 청소를 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? 정지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. 이것도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요. 사고가 많이 나요. 이것도 제가 한 경험 사례를 조금 얘기를 하면요. 제가 이런 놀러가 있었어요. 이게 어디에서 제가 실제 겪어본 거냐면 여러분들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떡방앗간 집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 가면 뭐 고춧가루도 빻아주고 떡가루도 빻아주고 하는데 그때 여기 놀러가 있는데요.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호파가 있어요. 호파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혹 여기에 끼어요. 여기가 뭐 분쇄된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남잖아요. 근데 여기 잘 내려가도록 이걸 여기에 뭐로 하냐면 우리 뭐 빗이라고 하나요? 빗? 이게 맞나요? 그런 거로 여기를 어떻게 되냐 수시로 청소를 해줘요. 잘 들어가라고. 근데 잘못 여기 들어가는 그 빗 같은 것들이요. 고체가 고형물이 아니에요. 대개 보면 아주 쉽게 들어가면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솔 같은 거로 돼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솔 같은 게 잘못해서 여기 너무 깊숙이 집어넣어 버리면요. 이 놀라 고정 장치가 베어링 쪽에 터져 버려요. 실제 저는
이런 경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정지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크랭크 프레스 같은 경우 보면요, 큰 토르크를 넣기 위해서 플라이 휠이 있잖아요. 이 플라이 휠을 이제 스위치를 오프 시켰다고 해도 이 휠이 들어가요. 그러면 휠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뭐를 쓰면 안 돼요? 이 손을 쓰면 안 돼요. 이 관성력을요, 이 손으로 쉽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손을 절대로 쓰면 안 되고, 그다음 크러치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시키면 안 돼요. 이 크러치는 전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? 여기 뭐죠? 휠 쪽에 축하고, 여기에 회전 운동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? 이게 직선 또는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이제 크랭크잖아요. 그 축을 연결하는 것들이 요건 크랭크고요. 제가 크랭크 역할이 이런 거고요. 그래서 여기에 요 연결해 줄 수 있는 요 부분들의 여기 동력 전달 장치가 뭐가 있죠? 클러치요. 클러치가 있는데요. 클러치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기계를 정지시키면 안 돼요. 정지시킬 때 반드시 클러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연결을 끊어야 돼요. 클러치 연결 상태를 풀어야 돼요. 그리고 정전되면 반드시 스위치를 곧바로 꺼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정전되잖아요. 우리가 작업하는 순서가 있잖아요.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대로 스위치가 들어가면요, 그 절차를 그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. 갑자기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? 안전사고가 일어나요. 그래서 이 정지 시에도, 그렇죠? 그리고 운전 중에도 이 안전수칙을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.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프레스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그 점검을 해야 돼요. 그냥 그 작업 시작하고 그냥 스위치 절차에 따라 이제 전원을 넣는 데거나, 그러니까 전기를 인가시키기 시작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큰일 나요. 반드시 이 점검할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점검해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크러치나 브레이크, 얘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의 이 볼트, 얘들이 어디 풀려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일정지 한번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저 발판 풋스위치에 뭐를 씌웠었죠? 이 U자인 컵을 이렇게 씌웠었잖아요. 그때도 제가 일정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급정지 장치 아니면 비상 정지 장치, 우리가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. 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. 그 다음 이제 요 슬라이드죠. 요 슬라이드에 아까 이제 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울을 설치하는데 그런 위험 방지 기구들이죠. 그런 가드들이 또는 울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이 금형, 이 상형 하형 다 얘기하는 거예요. 이 프레스의 금형이 제대로 정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얘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테이블 상태, 그리고 요 방호 장치의 기능도 우리가 뭐 하기 전에, 이런 것들을 작업 시작 전에 꼭 살펴봐 주셔야 돼요.
그리고 아이고,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혹시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하실까봐 제가 용어들을 좀 몇 개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강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논론인데요.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.